화학 반응 속도는 일반적으로 아레니우스식으로 표현되는데 어떤 반응에서 화학 반응 상수가 27도씨일 때 비해서 77도씨일 때 3배가 되었다면 이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식을 보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활성화 에너지 EA를 구하는 식입니다.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먼저 나중 온도 T2-T1이 되겠고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이때 기체 상수 R 그 다음에 곱하기 T1 곱하기 T2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ln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상수 K1분의 K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선 무엇이 주어졌냐면 K1과 K2의 배율수는 3배이기 때문에 K1분의 K2가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때 T값은 마찬가지로 온도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씨를 켈빈 온도로 바꿔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273씩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T2는 273 플러스 77이기 때문에 35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273 플러스 27이기 때문에 3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 상수 R 값은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대입되는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몰 켈빈이기 때문에 몇이 들어가냐면 1.9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T1은 무엇이었냐면 300, T2가 350이었습니다. 곱하기 ln 3이 되겠죠. 자,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몇이 나오게 되냐면 4.58 킬로칼로리 퍼 몰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스의 제어는 연소 방식의 변경과 배연가스의 처리 기술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연소 방식을 변화시켜서 낙스의 생석을 감축시키는 방안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일반적으로 연소 조절에 의한 낙스 처리로서는 2단 연소, 그 다음에 물주의법, 저과잉 연소법, 배기가스 재순환법 등이 있고 접촉선화법은 연소 방식을 변환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실기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 해설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할게요.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 30%, 에탄 30%, 그 다음에 프로판 40%의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로 적합한 것은 자, 이것은 연소 범위의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소 범위 L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이때 각 성분의 연소 1개 N1분의 그 다음에 부피, 최적을 볼 수 있겠죠. P1 플러스 3가지 물질이기 때문에 3가지 물질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의 P3. 자, 위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해당 물질이 얼만큼 있는지를 대입해주면 되는데 이때 각각의 물질이 30, 30, 40이기 때문에 100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공기가 50%가 포함되어 있다면 50을 뺀 값을 대입해서 100이 아니라 50을 대입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폭발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폭발 하한계와 폭발 상한계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폭발 하한계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하한계는 앞쪽에 있는 범위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최적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폭발 하한계 L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먼저 분자에는 100이 그대로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폭발 범위의 하한값분의 최적비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분의 30%이기 때문에 30 플러스 N2 값은 3분의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N3 값은 2.1, 그 다음에 40%가 되어 있죠.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 2.8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그대로 공식을 활용해서 상한계 값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계는 뒤쪽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L 값은 마찬가지로 분자에는 100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N1 값은 이제 5가 아닌 15분의 30 플러스 12.5분의 30 플러스 9.5분의 40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11.6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범위는 2.9에서 1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즉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연소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대표적으로 기체의 연소 방식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산 연소, 그 다음에 미리 혼합해서 대입하는 예호흡 연소, 그 다음에 부분
예혼합 연소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 2, 3, 4번을 보게 되면 예혼합 연소가 바로 기체 연소 방식에 해당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겠죠.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78%, 수소가 22%로 구성되어 있는 액체 연료 1kg을 공기비 1.2로 연소하는 경우에 탄소의 1%가 검댕으로 발생된다고 하면 건연소가스 1m 세제곱 중에 검댕의 농도는 얼마인가? 자, 해당 문제는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론 공기량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 공기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탄소와 수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를 먼저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탄소는 산소와 반응을 해서 뭐가 된다?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탄소의 무게는 12kg으로 볼 수 있겠고, 자, 이때 산소, 그 다음에 22.4 부피 단위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산화탄소도 22.4 m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퍼센트로 봤을 때는 78%, 1kg을 기준으로 봤을 때 78%라는 것은 0.78kg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때 이론산소 X, 그 다음에 CO2 발생량,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X값은 어떻게 구한다? 사선으로 곱해서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값을 구해보도록 하면 12분의 0.78 곱하기 22.4가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검댕이 1%가 검댕으로 변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99%가 CO2로 발생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가 검댕으로 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소는 소모하기 때문에 X는 그대로 가고 CO2를 구할 때 X값에 0.99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값은 1.456 Sm 세제곱이 되겠고, CO2 발생량은 어떻게 되냐면 해당 값에 0.99를 곱한 값인 1.4414 Sm 세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질인 수소를 보도록 하면 수소는 절반의 산소와 반응하여 H2O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kg, 그 다음에 0.5 곱하기 22.4 Sm 세제곱. 지금 보게 되면 건연소 가스 중이기 때문에 굳이 수소를 이용해서 물이 발생됐을 때 물에 대한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수소는 0.22kg에 대해서 Y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Y값도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곱하게 되면 2분의 몇이 된다? 0.2 곱하기 0.5 곱하기 22.4가 되기 때문에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232 Sm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론 산소량에 대한 것은 X 플러스 Y가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Y 한 값에 0.2를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론 공기량 A0는 X 플러스 Y에 나누기 0.2를 한 값이기 때문에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2.8 Sm 세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 공기량은 몇이 된다? 12.8 Sm 세제곱이 된다. 자, 이론 공기량을 구했기 때문에 이론 공기량 다음에는 무엇을 구해준다? 검댕의 발생량과 그 다음에 건연소가스량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은 건연소가스량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연소가스량 GD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실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비 마이너스 0.1 곱하기 이론 공기량 플러스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자, 공기비는 1.2로 주어져 있습니다. 0.21 곱하기 위에서 구한 12.8 플러스 이산화탄소는 X값에 0.99를 곱한 값인 1.4414였죠.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몇이 나온다? 14.113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Sm 세제곱. 자, 그래서 건연소가스. 자, 검댕의 무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댕의 무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전체 0.78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탄소로부터 검댕이 발생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이기 때문에 0.01을 곱해주고, 그 다음 단위 환산을 위해서 10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킬로그램 단위이기 때문에 그램 퍼 킬로그램을 활용해서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7.8g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전체 건연소가스량 중에 검댕의 농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농도는 건연소가스인 14.1134분의 7.8이 되겠고,
이때 따로 곱해줄 필요는 없겠죠. 단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기에 대입하게 되면 0.55g/sm 세제곱이 된다.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틸렌을 완전 연소시켰을 경우 이론 공연비는 부피비로 계산했을 경우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자, 먼저 공연비, 부피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FR의 부피비는 엄청 쉽습니다. 당연히 몰수. 공기의 몰수와 연료의 몰수를 비교하는 것으로 연료의 몰수 곱하기 22.4, 그 다음에 공기의 몰수 곱하기 22.4가 됩니다. 자, 이때 22.4는 소거가 되기 때문에 안 적는 분들이 있는데 실기시험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적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세틸렌에 대한 반응식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는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아세틸렌에 대한 반응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2개, 수소가 2개인 것이 연소했을 경우 탄소는 반드시 이산화탄소로 나오게 되겠고 수소는 H2O로 발생이 되겠죠. 탄소는 2개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2개, 수소는 2개이기 때문에 물은 1개가 발생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우측에 있는 산소의 개수가 총 5개, 좌측도 5개가 돼야 되므로 2.5가 된다라는 것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때 공기의 몰수를 구해보도록 하면 산소의 몰수 나누기 0.21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A0에 대한 공기의 몰수, 즉 MA에 대한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5 나누기 0.21이 되므로 11.9048이라는 값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공연비 AFR 값을 구하도록 하면 전체적인 몰수는 1몰이기 때문에 전체 1, 그 다음에 11.9048이므로 대략적으로 11.9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